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가 4월 1일이죠. 만우절. 이제 좀 적당한 거짓말을 허용하는 그런 만우절이었습니다. 만우절 하면 또 이제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을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골탕 먹인다고 하나요? 뭐 저희 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선생님들이 저희들 뭐 그 남자 고등학교이니까 뭐 선생님들이 저희들 뭐 이렇게 패는 거는 늘상 맞으면서 컸으니까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좀 많이도 맞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얌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니까 이게 그 배종찬 씨도 많이 맞고 다녔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네, 많이 맞고 다녔습니다. 저희 그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머리가 다 이제 상고머리 있지 않습니까? 상고머리.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츠 머리라고 그러죠. 한 2cm 정도 되는 머리였죠. 그런데 2cm 정도 되는 머리인데도 그거를 이제 또 가름마라 타잖아. 우리 또 그거 2cm 되는 거 넘어가지도 않은 거. 그 당시에 뭐 헤어 젤, 뭐 스프레이 같은 게 있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그 화장품 있잖아요. 화장품을 발라서 반질반질하게 하고 머리에서 향기가 났어. 여자분들이 바르시는 그런 화장품 냄새가 났잖아요. 그걸 가르마 탄다고 2대8로 그냥 이게 해가지고 걸려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또 맞고. 저희 학교 다닐 때 정말 폭력이 좀 난무한 인문계 고등학교지만은 그래도 폭력이 진짜 난무했어요. 그냥 뭐 뜬금없이 맞고 또 그냥 선생님이 이제 기분 나쁘시다고 또 하고 또 그 야간 자율학습 있잖아요. 그 당시에만 해도 저 같은 경우도 밤 12시까지 야자를 했었죠. 야자. 그런데 야자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탈출이라 그러죠. 도망가는 경우가 있죠. 야자 하다가 학교 답을 뛰어넘어서 그때 그 당시에가 영화 감상실 아닌지 알죠? 영화 감상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음악 감상실. 그때 가면 티켓 비용으로 한 2,000원인가 한 1,500원 주고 가면 음악 감상실에서 이제 비디오를 틀어줬잖아요. 그 음악 감상실이 되게 컸죠. 한 좌석으로 따지면 이제 극장처럼 이제 소극장처럼 꾸며가지고 좌석이 한 40명, 50명 들어가는 공간. 그런데 이제 맨 앞에 보면 DJ 박스가 있었어. 그 당시에 DJ 있고 그 옆에는 하얀색 그 스크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빔 프로젝터에서 영화를 쏘면 하얀색 천에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이제 시간을 때우고 그런 적도 있었죠. 역시 많이 맞았겠네 라고 또 생각하시겠네. 근데 한 번 그래서 야간 자습 시간에 고3 때 한 번 이제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뭐냐 하니까 그 제 친구 중에 상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모상훈. 모상훈이 있는데 이 친구가 아침에 표정을 보니까 우울한 표정이더라고요.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 표정이라서 상훈아 너 아침에 표정이 왜 그래?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말을 안 하다가 저한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뭐냐고 말을 하냐면 어머니께서 일본으로 이제 가셨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셨다. 이거 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이제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시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일본으로 가셨다.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나 일본 간다. 돈 벌러 간다. 그런 거죠.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아프지만은 그래도 수업 시간에 나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야간 자습 시간에 밖에 나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둠이 다가왔어요. 어둠이 다가와서 밤 7시쯤 돼서 야간 자습 시간에 이 친구랑 나랑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했네. 예, 1층에 보면 교무실인데 교무실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낮은 포복으로 기어서 교무실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뛰기를 해서 그 당시에 뭐 셀브르라는 음악 감상실에 둘이 갔죠. 가서 이제 영화도 그쪽에 털어지는 영화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DJ가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연인 관계도 좋고 친구 관계도 좋고 본인이 알고 있는 시를 낭송을 해주고 사연을 얘기를 하면 연극을 볼 수 있는 티켓을 2장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또 그 갑자기 또 그렇게 그런 거는 잘해. 또 손 드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그 DJ가 시를 낭송하고 사연을 얘기하면 영화 티켓을 주겠다. 연극 티켓을 주겠다. 그 얘기 하자마자 제가 손을 번쩍 드는 거야. 다 뭐 대학생들이고 20대인데 10대 후반대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용감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해서 무대에 또 나갔죠. 그 다음에 마이크를 잡고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여기 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야간 자습 시간 땡땡이 치고 왔습니다. 하지만 야간 자습 시간 땡땡이 치고 왔는데요. 오늘은 땡땡이 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께서 멀리 가셨다. 외국 나가셨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슬퍼하는데 그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DJ가 좋은 친구, 멋진 친구 그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죠. 예, 아무튼 시까지 낭송하라고 하니까 저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시길에 뿌리오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진달래꽃 시를 낭송을 했어요. 그래서 박수가 그냥 우렁창 박수가 막 들렸어. 그래도 말 그 DJ가 그 친구분도 나와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친구 또 상훈이가 왔어요. 같이 손을 잡았어 남자들끼리. 그러면 이제 친구가 잘하는 거 뭐냐는 거예요 DJ가.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노래는 그 당시 조독배죠. 조독배의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 또 제 친구는 상훈이가 얼굴은 못생겼지만 노래는 또 잘하거든요. 그래서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 조덕배의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 그 노래 들은 적 있죠. 그래서 노래 끝나자마자 또 이제 박수를 받고 그래서 연극 티켓을 저희가 2장 받았다는 거. 아마 고3 때 한 번 빠졌는데요. 학기 초에 제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지금 서울에서 잘 있습니다. 때때로 또 사고도 치고 있지만 예, 뭐 1년에 뭐 한 2번 정도는 꼭 보는 친구죠. 아무튼 그 친구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우절 그래 만우절 얘기하다 그랬죠. 만우절.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장난 삼아서 이제 그 선생님 분들 또 약간 이제 골탕 먹이려고 그래서 음료수 같은 거는 이제 까야 되니까 그게 뭐 이렇게 딴 거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비스켓과 비스켓 사이에 하얀색 크림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 비스켓과 비스켓을 그 사이에 있는 요 크림을 이제 떼내고 거기다가 이제 하얀색 치약을 넣는 거야. 그래서 다시 뭉쳐. 그래서 가자 비스켓을 하고 음료수 안 깐 거.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료수하고 과자가 있으면 음료수를 까잖아요. 이거 장난인가 아닌가 딱. 근데 빠박 이게 소리가 나잖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근데 함정은 뭐다? 비스켓이죠.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에 대는 순간 딱 씹는 순간 치약이 씹히는 거야. 아니 문득 이제 만우절이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오늘 지금 시간이요. 4월 2일. 지금 달력을 보니까 4월 2일이고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 22분이네요. 그 4월 1일 정말 바쁘게 지냈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에 보니까 녹음하려고 하니까 1시가 넘었네요.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제는 또 이제 상담이 또 들어와서 또 상담해드리고. 근데 하나 공통적인 거 하나 있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니까 좀 잘못된 투자들을 좀 많이 하셨다라는 거죠. 또 본인들도 알고 계셔. 잘못된 투자했다는 거.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저기 이제 모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2009년도에. 근데 그 가격이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안 올라간다는 거죠. 아직도 안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2014년, 즉 작년이죠. 작년에 반짝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억 원에 분양했는데 현재는 한 3억 3천 내지 3억 4천 한다. 예. 그런데 언제 샀다? 2009년도에. 예, 그래도 융자도 없이 그냥 현금으로 주고 사서 전세 세입자 3억인데 예를 들어 3억인데 전세 보증금이 1억 6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억 4천원 돈이 계속 묶였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 좀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이 듣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 우리 방송을 통해서 지금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들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안 봐도 알아요. 그런데 절대 흥분하시지 마시고요. 또 절대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순간 또 뭐다? 잘못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투자라는 거는 얼음보다 차가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차분할 때 투자가 되는 거죠. 가슴이 쿵닥쿵닥 할 때는 그거는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얼음보다 더 차가워라. 그래서 지금 요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뭘 강조하냐면 지금 시기는 시기야. 근데 시기는 시기인데 여기 또 투자할 시기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물론 요 팟캐스트라는 이게 방송하기 이전에는 외부 강의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서울 강의에서 또 각 대학교에 있는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는 그런 최고의 과정, 또 각 기업체 과정에서 숱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은 바닥이다. 지금 와서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죠. 예전부터 해서 이렇게 어디 지역에 관심 가져라 라고 이제 강의들을 했죠. 안 해도 할까? 뭐 그렇게 제가 예측하는 대로 부동산 경기는 흘러오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뭐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연찮게 공부와 경험 요게 쌓이니까 저만의 투자 노하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에 접목만 시키면 이제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그 100%는 없잖아요. 항상 이건 100%라고 들어갔지만은 확률로 본다면 100%가 나올 수가 없죠. 혹시 그 속에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고 또 강의를 통해서 또 경험을 쌓고 또 실전과 또 여러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관련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 그러면 결국은 저한테 오시잖아요. 그래서 해결해 달라고. 그 용산에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 부동산 공인중개사 구력이 한 25년 차 되신 분, 이게 중개를 하시다가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또 저한테 또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비용을 좀 많이 받고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죠. 그러면 이제 그쪽도 우리 공인중개사 사장님도 예를 들어서 아시는 법무사, 아시는 변호사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한테 오는 이유는 또 그만한 또 노하우가 또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잡 단안한 거, 뭐 이렇게 다양한 거 그런 부분 많이 좀 해봤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멀리 보고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좀 생겼지 않냐라고 생각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갈아타기 비법,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또 이제 상담을 하신 분인데, 요분은 수도권에 살고 계셨던 분이고요. 나이가 비교적 좀 젊은 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이가 젊다는 거는 저보다 젊다는 거니까. 그래서 나이도 젊고 또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20대예요, 20대. 20대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이제 생활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거죠, 수도권에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얘기입니다. 교수님, 예. 아니,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수도권이라고 해서 쭉쭉쭉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저희 집 아파트는 안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왜 안 올라가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주소하고 이렇게 또 파악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안 올라가더만. 뭐, 딴 데는 뭐, 예를 들어서 15% 올랐다. 뭐, 15%를 하면 또 막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딴 데는 뭐 2천만 원, 1년 사이에 2천만 원 올랐다, 3천만 원 올랐다. 요게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그 아파트는 오르긴 올랐어. 작년에 비례해서. 얼마? 500만 원. 남들은 뭐 3천 올랐네, 뭐 이렇게 하는데, 요 집은 500만 원 올랐어. 예, 그리고 또 과거 한 2007년, 그 통계에 봐도, 그다지 떨어지지도 않냐고 올라가지도 않냐는. 쉽게 말해서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계셨고, 거기에다가 요번에 이제 또 이제 상담 중 내용 하나가, 예전에 뭐 제가 뭐 갈아타기 비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안 올라가는 집이 있으면 올라가는 집으로 이제 점프를 해라. 요렇게 얘기를 좀 한 적.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거야. 지금 32평 살고 계시는 분이 여기는 안 올라가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동네로 가서 그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요것도 보니까 그거와 비슷한 아파트야. 요것도 안 올라가는 아파트야. 본인 아파트가 안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아파트를 이제 갈아타기 하겠다는데, 그 갈아탄 아파트도 안 올라가는 아파트야. 돌진, 객진, 돌진. 그런 아파트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갈아타는 건 어떻습니까? 물론 몇 천만 원 돈은 더 들어가지만 갈아타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니까, 갈아타지 마세요. 교수님, 갈아타야 될 시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갈아타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살아. 예? 그냥 사시라고요, 거기서. 아니, 지금 시기가 옮겨 타야 될 시기 같은데요? 아니, 그냥 사세요. 왜냐면, 옮겨 탄다는 것도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안 올라가니까 좀 올라가는 아파트로 옮겨 타는 건 괜찮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께서 선택하신 거는 지금 현재도 안 올라가는 아파트인데 옮겨 타도 또 안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옮겨 타셔도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요구하는 요 지역은 구체적 지명, 그 시에 대해서는 말을 하기가 어렵고요. 왜? 어디 시라고 얘기하면 그 동네 아파트 가격 안 올라갈 거 아닙니까? 또 그 동네 사시는 분들 또 아파트 팔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 시라고만 해드릴게요. 어디 시에 무슨 동에 사다가 같은 시에 무슨 동네 이사 가도 요거는 올라가도 1년에 한 500만 원 올라간다. 500만 원 올라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지역은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갈 수도 있다. 따라서 요 아파트가 1000만 원 올랐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다른 서울 수도권 지역은 2000만 원, 3000만 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돈이라면 오히려 이쪽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자기네 동네 안 올라가고 그쪽 동네도 안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올라가는 것만 위주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왜 이사를 가지 말라고, 왜 갈아타기를 하지 말라고 했냐면, 자, 32평 아파트에서 32평 아파트 이사를 가는데요. 요 아파트가 물론 현재 사시는 곳에 비례를 해서 다소 비싸요. 비싸지만 몇천만 원 돈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현재 사는 곳의 아파트가 200, 300 오를 때 얘는 500이라도 올라갈 수는 있지. 하지만 다른 시를 놓고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폭이 적다는 거죠. 따라서 투자성이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건 바로 뭐냐니까 이사를 가게 됨으로써 뭐가 깨져? 돈이 깨진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매입을 했으니까 취득세가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3억 5천짜리다 하면 그 취득세가 한 400만 원 정도 등기 비용이라고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약간 더 들어가겠죠. 400만 원도 잡고. 그리고 현재 사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니까 공인중개사 수수료 대략 뭐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잡고, 또 이제 새 아파트를 구입했으니까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 요거도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잡고, 그러면 요것만 합쳐도 거의 뭐 700만 원 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포장이사 불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도 또 돈이 깨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이왕이면 또 내가 살 집인데 좀 꾸미고 싶은 게 기본적인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32평 아파트를 좀 웬만큼 꾸민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해도 최소 뭐 한 천몇백만 원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쁘게 꾸미려고 하면 뭐 3천, 4천, 5천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최저로 잡아서 그냥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1,000만 원 정도 또 돈이 들어가죠. 나는 돈 없어요. 그냥 도배장판만 할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몇백만 원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가 깨지고, 도배장판 약간 더 신경 쓰면 2천만 원 정도 돈이 깨지는 겁니다. 네. 지금 1년에 500만 원 더 벌려고 이사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2천만 원이 깨진다는 거야. 거기다가 또 하나 있죠. 이사를 하다 보면 가구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가구가. 그 이사를 하다가 식탁 의자가 뚝 부러질 수도 있잖아. 그리고 뭐 고가 사다리라나요? 윙 해가지고 1층부터 뭐 15층까지 올라가는 그거 이렇게 쑥 내려오다가 뭐 이렇게 뭐가 하나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TV가 떨어지면 큰일이지. 뭐가 뚝 떨어져.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가구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장롱 같은 경우, 또 뭐 식탁 같은 경우, 또 소파 같은 경우, 이 이사를 하다 보면 이제 흠집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구가 뭐 한다? 상처받는다. 또 이제 잘 작동되는 전자제품도 이사를 갔는데 그 참 희한하게 작동이 안 되는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AS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저렇게 다 따지면 32평 아파트에서 32평 아파트를 이사 간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뭐 적게는 뭐 한 1,500 돈이 깨지잖아요. 근데 요런 돈도 돈이라는 거지. 차라리 이사를 안 가면 요러한 취득세가 안 깨지고,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안 깨지고, 등기비용이 안 깨지고, 이사비가 안 깨지고, 도배장판 기타 인테리어 비용이 안 깨지고, 또 가구나 전자제품이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사를 안 가는 것보다 이것도 재테크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갈아타기 비법이라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갈아타기는 뭐냐니까, 내가 현재 18평 살고 있다가 보니까 집이 좀 좁아, 또 아이들도 좀 커 나가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23평으로 옮겨 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50평, 60평 아파트에 살아요. 50평, 60평 아파트 사는데 애들이 벌써 다 컸어. 군대에도 있고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외지에 살아. 그러면 어르신들 2명께서 또 부부가 50평, 60평 아파트 산다는 거는 뭐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또 품위 유지비라는 게 또 들어가잖아. 에? 아니 교수님, 품위 유지비가 뭡니까? 이게 대형 평수 아파트 사시면 차가 틀리잖아요. 또 대형 평수 아파트 사시면 집에 가구가 좀 틀리잖아요. 안 그래? 윗집에서 놀러 왔는데 가구가 보니까 20평대 아파트 가구야. 그러면 숏다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대형 평수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TV도 바꿔야 되잖아요. 아니 뭐 18평 아파트 살 때 예를 들어서 TV가 뭐 예를 들어서 21인치라 뭐 괜찮아. 뭐 큼직하고 괜찮지. 근데 이제 50평, 60평들이 이사 가면 그 21인치 TV가 커 보이지 않는 거야. 쬐깨나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바꾸고 싶은 욕망이라는 거죠. 또 이제 자동차도 바꾸고 싶어지고 다들 뭐 좋은 차를 타는데 나만 중년 차 타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차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그게 바로 대형 평수 아파트 살게 됨으로써 들어가는 이제 품위 유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갈아타기 비법이란 뭐냐면 지금 추세를 보면 대형 평수 아파트 사시는 분이 요거를 팔고 소형 평수 즉 예를 들어서 32평 아파트 왜냐하면 또 50평을 살다가 60평을 살다가 또 20평대는 못 가잖아요. 가기 힘들잖아. 이사는 갈 수가 있어. 근데 가구를 축소할 수는 없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32평 아파트를 잡아주고 나머지 돈으로 예를 들어서 23평 아파트 그리고 18평 아파트 요런 거를 투자의 개념으로 하나 사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셨잖아요. 안 그런가요? 굉장히 눈들이 높아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소형 아파트보다는 대형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리 전국에 또 서울에 계시는 여러분, 또 수도권에 사시는 여러분, 대형 평수 아파트 가격은 크게 서울 강남이나 분당이나 그래서 목동이나 이런 거 빼고 지방 대도시 광역시급 또 중소도시급 뭐 50평대 40평대 아파트 가격이 막 쭉쭉쭉 올라가지는 않았잖아요. 예전 가격하고 지금하고 이제 올라갔더라도 약간 비스듬히 올라간 거고. 근데 지금 광역시급 또 중소도시급 요런 소형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는 게 팍팍팍 올라가잖아요. 가파른 상승이잖아. 그래서 대형 평수가 대세가 아니고 소형 평수가 대세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해서 오늘 강의, 오늘 뭐 이야기의 주제 핵심은 갈아타기 재테크라는 거는 18평에서 23평, 저 근사치, 좀 비슷한 평수인데 한 3평 내지 4평, 5평 요렇게 올라가는 걸 갈아타기도 괜찮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잘 안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면 잘 올라가는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거. 요거죠, 요거. 거기다가 이제 대형 평수가 있다면 소형 평수로 아니면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즉 32평 규모로 이제 갈아타면서 소형 평수 하나를 더 사라. 요게 이제 재테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A, B, C 등급에서 C급에 살아. C급. C급에 사는데 또 이사 갔다. 갈아타기 하겠다. 그래서 또 C급으로 이사가. 그러면 C급이 C급이야. 그러면 C급 당한다는 거지. C급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후진구에서 후진구로 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거기다가 의미만 없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취득세, 등기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사비, 도배장판비, 인테리어비, 또 가구나 전자제품이 닫혀. 그건 또 하나 있잖아요. 또 아이들이 또 환경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갈아탄다는 또 이쪽은 진짜 많이 올라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갈아타기를 하라는 거지. 의무 방어전적으로 무조건 지금 집을 팔고 딴 곳으로 이사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C급과 C급으로 이사 가면 결론적으로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돈이 깨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보니까 이제 대형마트의 영업이익률도 이마트가 됐든 롯데마트가 됐든 홈플러스가 됐든 2011년 대비해서는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 2011년도에 영업이익률이 8.5%에서 지금 2014년도에는 6.1%, 즉
2.4%가 하락이 됐다는 겁니다. 롯데마트도 마찬가지고요. 홈프로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화점 말 그대로 중국인들 아니면 힘들잖아. 예. 그만큼 내수 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 얘기는 갈아타기를 하게 됨으로써 괜히 쓸데없는 돈, 취득세나 이런 비용을 이제 깨지지 말고 갈아타시려면 확실한 곳으로 갈아타셔라. 아니면 내가 현재 대형 평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수님 이 대형 평수 아파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마세요. 그냥 요 방송을 통해서 답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교수님 대형 아파트는 영원히 힘듭니까? 그건 아니죠. 항상 부동산의 트렌드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대형 평수 아파트 상승률이 100%였다면 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한 20%였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즉 아파트 분양권, 2000년도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아파트 분양권이 대세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분양권 투자할 때는 대형 평수에 투자를 할 때 프리미엄이 더 많이 받았고 소형 평수를 투자를 할 때 프리미엄이 더 적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격의 주도권은 소형 평수보다는 대형 평수가 가격의 주도권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럼 그 당시는 왜 그러냐니까 대형 평수 아파트가 있을 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대형 평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사를 자주 한다 아니면 자주 안 한다. 답은 자주 안 하시지. 대형 평수에 사신다는 거는 그래도 안정적이잖아요. 이제 안정적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3평이다. 또 21평이다. 그리고 15평이다. 요런 분들은 이사를 많이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형 평수에 사시는 분들 특징이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 신혼부부. 생각만 해도 기쁘네. 예, 생각만 해도 하사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신랑 얼굴 또 신부 얼굴 생각만 해도 좀 예쁘시고 또 귀여우시잖아. 그래서 신혼부부들, 그리고 아기가 이제 태어났어. 아기 태어났는데 애들이 자라.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평수로 또 옮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형 평수에 비례해서 소형 평수는 이제 이사감이 이제 많다는 거죠. 유동성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2000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대형 평수 위주로 가격 주도권이 있었다는 거고 소형 평수는 가격에 대한 주도권이 없었죠. 따라서 주도권이 있는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대형 평수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률이 높고 더 비쌌고 소형 평수는 상승률이 더 낮고 가격도 더 저렴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트렌드에서 이제 2008년, 2009년부터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소형 평수가 더 많이 오르고 이제 대형 평수 가격은 이제 상승보다는 이제 보합으로 그냥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렌드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형 평수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너무 낙담하시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또 대형 평수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올 수도 있다. 온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보는 투자의 눈으로 본다면 대세는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가 맞다는 거. 그러면 이제 눈높이에 맞는 투자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눈높이에 맞게끔. 오늘도 이제 또 다른 분을 또 상담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49평 아파트를 매체 가지고 계시다. 빨리 팔어. 빨리 팔어. 올라가지도 않는 거.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러지. 교수님,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다니. 네, 2009년도부터 얼마나 안 올라가, 이게. 교수님,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할 거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냥 약간 올랐는데요. 2009년에 비해서 그래도 한 3천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냥 빨리 파시고, 소형으로 2개 갈아탑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갈아타서 무조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갈아타더라도 좀 야무지고 똘똘한 놈으로 이제 갈아타는 그런 방법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제 갈아타는 그 비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요. 저희 다음 카페 아름다운 부자 카페에 오시면요, 우리 아자 지식뱅크라는 거 장착했고요. 저희가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홍보를 했는데 한 17명 내지 한 18명 정도가 등록을 하셨고요. 요거 거의 뭐 무료성이잖아. 하고 한 달에 한 권씩 책 보는 우리가 캠페인을 이제 해서 이제 날짜별로 해서 이제 날짜별로 해가 자기가 책을 읽고 나서 한 달에 한 권 그 날짜에 간단한 요약서 일종의 이제 뭐 보고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간단하게 이제 요 내용은 참 좋았다라고 해서 몇 줄 쓰고 본인의 생각 느낌도 적고 뭐 요런 것도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좋은 문구가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타이프를 치시든가 사진을 찍어서 그냥 우리 게시판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달부터 시작했고요. 이제 벌써 4월 1일이고 오늘은 4월 2일이니까 이제 5월달 계획이 또 들어갑니다. 5월달 계획 들어가니까 우리 카페에 방문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죠. 책을 읽으셔야죠. 그래서 책을 좀 읽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습관화가 돼야 되고 그 습관을 위해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책을 보자라는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또 아자 주간 브리핑이라고 게시판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뉴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 대한 뉴스,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한눈에 보는 정말 A4 용지 한 장 크기입니다. 딱 한눈에 일주일간의 대한민국 이제 경제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기다 제가 아주 짧은 한 줄 만평 정도는 딱 이제 첨가가 좀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 브리핑을 보시고 투자처를 이거는 배종찬 교수가 투자처를 알려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일주일간의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거니까 또 배종찬 교수는 또 주식 투자를 안 하시지 않냐. 근데 주식 모니터는 항상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하고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실물 자산은 올라가겠지. 즉 부동산하고 이제 주식하고 그럼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이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 뭐 한번 유추해 볼까요? 금리가 떨어졌어요.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또 건축 또 부동산 관련돼서 가격이 오르겠죠. 부동산 관련돼서 가격이 오르고 분양가 상한제가 4월 달부터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면 건설회사에서 이윤이 좀 증가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설회사 주식이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건설회사 주식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유동 자금이라고 하잖아요. 유동성 자금이 이제 부동산과 주식이 흘러오겠죠. 그럼 주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이 서민들의 돈하고 쫀주들의 돈이 증시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호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증권주들이 이제 올라간다. 이건 뭐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식 수준에서 또 이제 요즘에 이제 뜨는 종목은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니라 이제 경제 일간지 주간지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한눈에 그냥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그냥 한눈에 편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아자 주간 브리핑이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오늘 날짜 즉 4월 2일 저희 카페 다음 카페 아름다운 부자에 오시면 또다시 또 새로운 또 하나가 게시판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고 또 많이 노력하시고 눈으로 보고 느껴보시고 또 귀로 청취하시고 느껴보시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손가락으로 움직이셔가지고 클릭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내공이 하나씩 증가될 겁니다. 어제가 4월 1일입니다. 만우절이었습니다.
만우절에는 방송은 안 올렸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새벽 1시 52분이네요. 편안한 저녁 되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주무시겠어요. 편안한 잠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시고 이 방송을 또 들으신다면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즐겁고 많이 웃으시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종찬이었습니다.